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화수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68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수미제의 초육과 구이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초육, 유기미인. 그 꼬리를 적신이 인색하니라. 상활, 유기미, 역부지 극냐. 유기미는 또한 극을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초육은 음효죠. 그리고 부당이고 구사와 정응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보면은 음효로서 부당이고 제자리는 아니죠. 그리고 험난함의 제일 밑에 있죠. 그 다음에 구사와 정응을 합니다. 그리고 한자 유는 젖는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는 꼬리, 그리고 인색하다, 어렵다, 난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계가 수니까 험한 상황의 첫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단계에서는 제 능력, 제 분수를 잘 알아서 험수의 상황을 잘 살피고 강을 건너야 하는데, 초효는 음효로서 험수를 건널 자질과 능력이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사와의 화응, 응을 기대하고 도강을 하니 물에 빠지는 낭패를 겪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극야, 부지극야, 그 끝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성공의 종점이 어딘지 알지 못하여 꼬리를 늘어뜨린 채 나아가니까 결국에는 실시극야, 이 견해의 해석에 대해서 중도에 포기한다. 경계하는 것을 모른다. 부지극야, 지혜롭지 못함이 극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단지 철이 없는 게 아니라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모르는 게 극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다음에 이제 그 효를 받았을 때 이 미의 의미와 부지극, 지극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제 그 한번 다시 개별 상황에서 다시 이제 점검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초육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은 구이를 보겠습니다. 예기륜 정길. 예기륜 정길. 그 수레를 당기니 발음이라 길하다. 수레를 끌고 가니 바르게 하니 길하다. 상활, 구이정길, 중이행정냐. 구이의 발음은 중도로서 정, 발음을 행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효의 이치상 이렇게 중을 얻었죠. 비록 험수의 가운데 있으나 중을 얻고 이제 오위와도 정응하는 관계이죠. 자, 여기를 보면은 중을 얻었고 강이나 부당이다. 그리고 감계에 험난함이 한가운데 있다. 그 다음 6, 5와 정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자를 보면은 이제 예는 끌다, 기는 수레, 유는 수레바퀴. 즉 험수의 중간에 있으니까 아직 조금 자중할 필요가 있죠. 즉 아직 행동할 때가 아니나 부당이라 자세를 낮춘다. 즉 속도와 시간을 조절하는 중용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 교수님은 이를 설명하시길 기재의 초효처럼 수레바퀴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수레를 후퇴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끌어당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이는 아직 행동할 때를 만나지 못하여서 때가 되면은 전진할 힘을 내부에서 길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향후에 강을 건널 수 있을 수레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예의 의미가, 이 한자 예의 의미가 이렇게 끌어당긴다는 의미인지 전진의 의미인지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저도 한 사람은 이렇게 제어한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또 다른 설명은 이렇게 그 끌어당긴다, 수레를 앞에서 끌어당긴다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좀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즉 전진으로 하니 길하다는지 제어해서 길하다는 것인지 논리적으로 앞에서 당기는 것인지 뒤에서 제어하는 것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저도.
자, 여기가 그 초육과 구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다음은 다산의 설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한자를 먼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초육 유기미인 상활 유기미 역부지 극야 물을 건너다가 그 꼬리를 적시니 잘못을 고치는데 인색함이 있다. 상활 물을 건너다가 그 꼬리를 적시게 된 것은 여전한 극한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유기미의 상황을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본계죠, 본계. 여기가 본계고 지계가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지계의 모계는 풍택중부죠. 자, 풍택중부의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하상계가 호계가 간의 꼬리가 있고 이렇게 진의 머리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즉 풍택중부 지계의 목계 상황에서는 간의 꼬리와 진의 머리가 전체적으로 대리죠, 대리. 큰 물에 의해서 건조하게 되니까 말라 있다는 이 말이죠. 즉 풍택중부의 시절에는 진의 머리와 간의 꼬리가 불에 의해서 건조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물에 의해서 여기 이제 꼬리가 여기 간의 꼬리 중간에 있는 상옥계 간의 꼬리가 이렇게 이제 물에 젖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즉 물을 건너가며 간의 꼬리가 젖게 된다. 유기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린의 의미는 이제 그 여기에 그 또 다른 모계인 뇌천대장으로부터 왔는데 이 뇌천대장은 전체적으로는 태죠. 태의 위험이 있고 이렇게 태의 위험이 규로 가더라도 규죠, 규. 지계는 규계입니다. 화택규. 규로 가더라도 여전히 하계는 태의 위험이 있으니 허물을 고치지 않음에 인색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역부지 극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물의 극에 이르면 바뀌는 게 이치인데 바뀌는 게 이치죠. 근데 내천대장 태계에서 위태로움이 극에 이르렀으나 추위 화택규가 되어도 그 위태로움 태의 위태로움이 바뀌지 않으니 여전히 그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위기 상황을 처해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그걸 역부지 극야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한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예기륜 정길 상활 구의정길 중의행정야 그 수레를 끌어당기니 이를 맡아 처리하면은 마치 수레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순조롭게 진행이 되니 길하다. 상활 구의정길은 중도로서 올바름을 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기륜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본상이죠. 본상인데 이 지계의 모계는 천지비로부터 이렇게 왔죠. 천지비계 시절에 이렇게 비색한 시절이죠. 비색한 시절에 강이 5가 2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니까 이제 감의 수레가 이렇게 있는데 이 수레를 다시 학계인 감이 이렇게 끌어당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빗계 시절에 감의 수레를 감으로 끌어당기니 수레는 원래 잘 구르는데 다시 끌기까지 하니까 일이 용이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괴주니까 본상으로만 표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길은 일을 맡아 일을 주관하며 이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빗계 비색한 시절에 강이 바깥에서 다시 되돌아오니 감의 정으로서 하니 일을 주관함이 이롭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중의행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중도로서 올바름을 행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그 비색한 시절에 모계죠, 모계. 그 다음에 본계고 이렇게 그 화수미제 본계가 아닌데 이 화수미제 본계는 천집이라는 그 모계로부터 왔죠. 그 비색한 시절에 이렇게
하늘은 위로 올라가 버리고 땅은 내려와 버리니 서로 교류하지 않는 이런 비색한 시절에 오가 이로 이렇게 오니 이제 오가 이제 공허한 곤의 나라에 이렇게 이제 다시 내려오는 거죠. 즉 곤의 나라에 비색한 시절 군자를 끌어들여 오가 이로 오게 하니 곤의 나라 가운데로 오게 하는 그 점이 보아서 올바른 일을 행하니 중의행정 중도로서 올바름을 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수레를 끌어당기니 일을 맡아 처리하면은 마치 수레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순조롭게 진행됨으로 길하다. 상활 구의정길은 중도로서 올바름을 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얘를 이렇게 하는 건지 이렇게 하는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향후에 좀 더 공부를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화수미제 초육과 구이는 초육에서 특히 미와 부지극 알아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구이에서는 끌다의 의미와 그 중의